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뭐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국사도 해야 되고 사회라는 것도 해야 되고. 자, 봅시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까지 받는 거니? 지난주에 행정상 손해배상까지 봤어요. 행정상 손해배상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행정상 손실보상이라는 거 비슷한 걸 한번 할게요. 손실보상이에요. 자, 손실보상은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사례를 하나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제 우리가 땅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근데 고속도로를 새롭게 만들고 싶어요. 새로 고속도로를 이게 이렇게 하기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짰어요. 그럼 밑에 원래 요거는 A 땅이고 요건 B 땅이에요. 사유지라는 거죠. 사유지 위에다가 선을 쫙 그어가지고 도로를 이제 만들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요거는 개인 땅이니까 국가가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수용이란 말은 소유권을 가져온다 이 말이야. 국가가 수용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전에는 뭐 협의 절차 이런 거 있지만 일단 다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제 가져온다 이거지. 그럼 국가는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죠, 그죠? 그 수용권이라는 권한을 법이 인정하고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국가기관은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개인 사유지를 뺏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입니다. 물론 조건에 해당되지만 그 조건을 구비한다면 합법적이에요. 황당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A에 대해서 뭘 한다고? 보상을 한다. 이번에 여러분들 배상이란 말과 보상이란 말은 이게 한 글자 다르지만은 그 뒤에 깔리는 느낌이 완전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국가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 그런 내용 깔고 있어요. 왜냐면 고속도로를 뚫는 것은 국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적법한 어떤 공권력 행사야. 그 과정에서 A는 소유권을 뺐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뭐 우리 사회에서 소유권을 뺏기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죠 사실은. 아주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국가는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하고 보상을 하라. 요거는 지난주에 배상권은 국가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불법한 국가가 뭔가 잘못했을 때 주는 게 배상이란 말이고 국가가 잘못한 게 없어. 불가피하게 했다 그러면은 보상 이런 말씀입니다. 보상이야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뭘 기억하느냐? 요거 적법한 공권력 행사, 특별한 행사 이것만 기억해야 돼. 거기에 여러분 그 718페이지 보세요. 행정상 손실보상입니다. 밑에 요건 보세요. 요건에 동그라미 1번 이런 말이 있죠.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기한 예를 들은 재산권 침해로서 특별한 희생이라는 말 보이죠. 특별한 희생이 필요하다. 두 가지 요건이다. 그죠? 적법한 공권력 행사 그래서 그 사례가 뭔데 토지 수용. 그 2번에 보시면은 재산권이 수용되거나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 뭐 직원이 이게 색칠을 잘못해서 토지 재산권 수용이 제일 핵심입니다. 수용당하는 게. 수용이란 말은 그냥 뺏기는 게 재산권을 뺏기는 게. 됐고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아래쪽에 양가리 2번에 오시면은 보상의 기준과 범위가 나오죠. 보상 기준이에요. 이제 보상을 해줄 때 어떻게 줄까? 당연히 재산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손해배상은 정신적인 어떤 부분도 손해배상 해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 거 풀려. 이거는 재산적인 침해만 보상해주면 돼요. 정신은 없어. 정신적인 거 이건 이제 가끔씩 헷갈리게 넣는다 그지? 근데 손실보상도 정신적인 것도 있다가 하면 틀렸어. 이거는 오로지 재산만 보상을 해줍니다. 1번이 재산상 손실한 보상이다. 노른쪽에 금전 보상, 이거 돈으로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원칙은 금전 보상이에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흔히. 어떤 거니까, 요게 A 땅을 수용합니다. 수용하면서, 원래는 돈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뭐 평당 한 평 얼마 해가지고 돈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이제 금전 보상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럴 수가 있어요. 얘랑 위치가 조건이 비슷한데 국유지가 있는 국유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 아니 요거랑 바꾸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대토, 땅을 대신 주기. 대토라고 하는데 땅을 대신 주는 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적으로는 현물보상이다. 이런 거 현물이라는 게 물건으로 준다. 물건으로. 그것도 가능해요. 기본적으로는 금전보상이 원칙이지만은 현물보상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오른쪽 박스 보시면은 크게 동그라미 2번에 금전보상의 원칙 밑에 현물보상, 뭐 채권보상, 매수보상 이런 게 있어.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 손실보상은 꼭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하다. 이 정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현물보상, 이 현물보상은 물건 그 대신 다른 땅을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지 물건으로 현물에게 물건으로 준다는 얘기야. 현물로 준다.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준다. 이게 달력 근데 이는 땅을 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현물보상이라고 한다. 그지? 오케이. 자, 그건 좀 가능하다. 그 밑에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개념학의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사례 가를 보시면은 이게 이런 느낌이죠. 이는 막 수용 이런 게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거지. 도시를 개발한다 말은 이 지역을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땅을 다 이렇게 수용합니다. 그거는 그래. 이게 다 이 보상 문제다, 그죠? 이 가는 지금 손실 보상에 관한 문제고, 나는 뭐예요? 우리 이게 이제 도로가 지금 도로에서 미끄러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이게 일종의 영점을 책임지는 것들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가는 행정상 손실보상 문제고, 나는 국가배상 문제예요.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자, 1번에 가는 위법한 행정작용은 나죠, 나. 가는 오히려 적법한 행정작용이야. 아까 손실 이거니까, 그죠? 이 보상이니까 적법한 거다, 그지? 2번에 나는 개인, 요거는 맞아요. 국가배상은 개인주의 맞습니다. 그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인데 국가배상은 개인주의 맞아요. 다음에 3번에 가는 공권력이 사유재산의 특별한 희생. 그렇죠. 아까 이게 손실보상은 뭐랬습니까? 일반적인 희생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희생이다, 그지? 이 표현만 익히면 돼. 특별한 희생. 가장 큰 특별한 희생은 소유권 뺏기는 거죠. 다음에 4번에 나는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사항. 당연합니다.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이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가면 틀린 문장인데 이런 것은 다 맞는 문장이에요.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는 다 배상한다. 맞아요. 5번에 가는 재산상 정신상 손실은 우리가 특히나 손실보상에는 정신적인 손실은 보상 안 한다 그랬다, 그지?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5번에 나에는 금전보상 원칙과 현물보상 이런 것들은 손실보상이었으면 나타난다, 그죠? 그 땅을 뺏어갔으니까 땅을 받고 땅으로 준다, 그죠? 이런 것들은 손실보상에서만 나타나는 그 방법이지 손해배상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요즘대 문제들을 풀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익히면 돼. 자, 페이지 넘겨서 지금까지는 뭐 손해배상 이런 걸 봤는데 지금은
행정쟁송의 소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부분은 뭐 기본 몇 가지 말만 돼. 자, 우리 이거 보죠. 지난주에 근데 A가 구청장이야. 구청장인데 B 업주의 영업을 근데 정식이다 했다, 그죠? 어떻게 영업 정지하는 동안은 영업 정지 이렇게 6개월 그러면은 6개월 동안은 계속 영업 정지된 상태여야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까지는 지금 뭡니까? 이때까지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이 업주가 불법적인 영업 정지로부터 손해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봤다, 그죠? 그때 우리가 이 업주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죠? 국가나 또는 지자체에다가, 그죠? 지자체에다가 배상 신청을 했죠, 그죠? 국가배상했다, 그지? 이렇게 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구상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상을 해 들어갔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구도입니다. 지금은 이게 아니라 뭔가니까 아직 이거는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6개월이 지나가지 않은 이상은 이게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주 입장에서는 이걸 없애지고 싶어요. 영업 정지 또는 영업 취소를 할까? 하여튼 이런 걸 없애야 돼.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행정쟁송. 그래. 행정쟁송에는 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구청장을 상대로 그죠? 국가배상은 돈 달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이걸 푸는 것은 얘를 상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 정지를 얘가 시키기 때문에, 그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 하나는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요거는 상대방은 똑같아. 구청장인데 행정심판은 우리 정부에 있어요. 정부에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내에 있어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가가지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 저거 빨리 나 억울하다. 저놈이 말이야. 이상한 난 전혀 잘못된 거 없는데 불구하고 영업정지 시켜서 영업정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행정심판.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 이거는 행정부, 정부 안에 있습니다. 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어요. 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이제 이거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그지? 일단은 그 심판 기관이 달라요. 행정심판위원회랑 법원에. 그럼 여러분,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잖아, 그지? 구청장 소속이 정부 소속이야, 정부 소속이 아니야. 어떤 간에 정부, 그지? 같은 패밀리야, 사실. 같은 패밀리야.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 물론 뭐 요즘 노는 그 현상들 보면은 꼭 법원이라 가지고 꼭 바른 건 아니야. 일단은 우리 법원은 진짜 공정하다고 믿어야 돼. 믿고 서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믿어야 돼. 믿고. 믿으라고 알았어. 믿지 말라고. 이 법원에다가 하는 게 행정소송이에요. 이거는 요 기억에 행정심판 어디 한다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소송은 법원에다가. 차이가 있다, 그지? 그러니까 이 업주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되고 행정소송 가도 되고 뭐 행정심판 제기했다가 행정소송 가도 되고 그거 지 마음대로야. 근데 보통은 이게 잘 재미없게 이게 결과가 거의 뻔할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 지금 시간만 걸리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은 뭐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게 더 많아요. 바로 행정소송을 바로 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요렇게 하면 요번에 돈이 좀 더더라. 여기 좀 더 비싸. 소송을 제기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그지? 소송 비용 좀 들지만은 이게 그나마 좀 더 얘보다는 좀 하다 해서 이게 봐가는 게 많습니다. 이게 결론 이렇게 시험 지문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 심판을 꼭 먼저 하고 하라 그러면 아니야. 근데 가끔씩 우리가 그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심판을 반드시 먼저 제기하고 그 이후에 행정 소송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 그냥 별개다 이렇게 하면 돼.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뭘 좀 공부하느냐? 이렇게 요걸 기억하시고 요 종류 세 가지 종류 볼까?
행정심판 종류 세 가지 있습니다.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확인심판. 요런 것들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말들이기 때문에 좀 익혀야 돼요. 무효확인심판, 심판.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유형의 의미를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거죠. 야, 영업정지 좀 취소시켜줘. 이거다, 그죠? 이 업주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어떤 행정심판을 제기하니까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이 취소심판은 어떤 의미, 이 취소심판에서 어떤 의미가 구청장의 영업정지가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안 좋아. 이거 이상해. 그러니까 저것도 가라고 취소시켜주세요. 그 말. 그러면 영업정지를 취소한다. 그런 건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뭔가니까, 이런 우리가 취소란 말과 무효란 말이 우리가 다르다. 그죠? 취소란 말과 우리가 무효란 말은 우리 민법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취소란 말은 뭡니까? 무효란 말은 원래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단 말이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어. 그런 거 우리가 알다, 그지?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 취소라는 것은 정도가 좀 약한 경우고, 위법의 정도가 좀 약한 경우고, 무효라는 것은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경우에 근데. 예를 볼까요, 여러분? 무효하기 우리 여학생한테 우리 여성 동지한테 뭐가 왔는 거니까 입영 통지서가 날라온 거야.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자네한테 입영 통지서가 날라온 거야. 말이 돼, 안 돼? 황당하잖아. 이게 무효야. 무효는 대충 그런 느낌이야.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돼. 이거 근데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뭔가니까, 긴가민가 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봐. 이런 게 보통 취소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이게 무효는 있잖아. 뭐 누구나 다 이상한데 이게 무효야. 이게 만약에 이 친구가 여성 동지인데 병무청장이 입영 통지서를 낸 거야. 네 군대 와라. 그럼 뭐 하겠습니까?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무효라고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거지. 느낌 오죠? 여러분들은 우리 문제는 있잖아. 어떤 케이스를 주고 이러한테 이 사례는 무효 확인 심판이 맞습니까? 취소 심판이 그렇게 절대로 안 물어봐.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는 종류가 있다. 여기 약간 상태가 다른 거구나. 얘는 아주 상태가 심각하는구나. 우리 입영 통지서 여성 입영 통지서 생각해. 다음 의무형 확인 심판 뭔가니까 여러분. 근데 국민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허가를 신청했어. 그럼 여러분 허가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내가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했어. 내 집을 좀 짓고 싶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보통 규모가 좀 적은 것들은 그냥 신고만 하고 내가 막 지으면 되는데, 규모가 좀 큰 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안 받고 지은 게 그냥 무가 건물이야. 그래서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구청장 있잖아. 가만히 있는 거야. 말을 안 해. 가타부터 내주겠다는데, 기분 나빠서는 안 해주겠다는데, 오늘 술 한잔 사주면 내일 당장 내주겠다. 말을 안 하는 거야. 술 사달라면 술 사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구청장이라고 술 사달 소리 안 해요. 그냥 하는 소리야. 우리 이런 말 듣고 구청장 술 사, 아니, 그냥 하는 소리.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야.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면 이다, 아니다 그러면은 뭔가 그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할 건데, 가만히 이때 한 게 뭔가니까, 허가 신청한 사람이 구청장을 상대로 이게, 너의 의무를 빨리 좀 이행해라. 기든 아니든. 이런 게 하는 게 의무이행 심판이야. 세 가지, 그죠? 종류만 암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봅시다. 그게 720페이지 보세요. 행정심판에. 여러분들 행정심판에서 일단은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한다. 그거 하나 기억을 체크하시고요. 다음 밑에 행정심판 유형을 보세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행심판이 나오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따 암기할. 요거는 우리가 제도의 내용이니까 암기를 좀 하시고요.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나옵니다. 뭔가니까 취소심판 보세요.
행정 취소심판은 뭐를 다투느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 이렇게 여러분들은 위법이라는 단어에다 체크를 딱 하시고 또 부당이라는 단어에 체크를 하세요. 우리 업주가 있잖아요. 업주가 이렇게 예컨대 이 영업정지의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구청장의 영업정지가 위법할 때, 그죠? 위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그죠? 위법할 때도 우리가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위법하니까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플러스 부당한 경우도 가능해요. 부당이란 말은 여러분, 이거는 위법하진 않아요. 위법하는 건 다 법을 위반해서, 그지? 부당이란 말은 법을 위반했지는 않았지만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좀 정당하지, 공정하지 못해. 그는 그 정도의 느낌. 요런 거. 요것도 우리가 내가 업주가 이렇게, 지가 이렇게 느낀 거야. 이런 경우도 뭘 요청할 수 있다고요? 영업정지를 취소하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 놓았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보통 강의할 때, 이런 거는 양자를, 얘랑 구별할 때, 이런 게 구별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보통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거 체크 꼭 하시고요. 다음 오른쪽에 이제 그래서 보세요. 거기에 721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심판 대상 된다, 그지? 뭐를 심판한다고?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심판한다. 다음 밑에 행정심판 당사자 나오죠? 이거 뭔가니까 여러분, 이 업주가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피고라 그래요. 피고가 있어야 돼요. 누가 피고입니까? 구청장이 피고예요.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누구한테 한다고? 국가배상은 얘가 국가배상이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피고를 삼아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행정심판의 행정소송은 구청장, 근데 영업정지를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구청장을 피고로 삼아서, 피고라는 게 이제 소송을 제기당했다 이 말입니다. 당했다, 소송을 당했다 이 말이야. 피고는 구청장입니다. 요 구별해야 돼. 자, 그래서 꼭 있네. 5번에 행정심판의 당사자 누구라고? 처분청.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 이런 걸 우리가 처분청이라 그래. 이 처분청이란 말은 여러분, 영업정지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을 처분이라 그럽니다. 처분. 이게 처분을 내린 행정관청에서 처분청 이렇게 합니다. 처분청이다.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날짜를 외울 필요, 기간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일정한 기간이 있구나. 보통 한 90일 정도 이렇게 합니다. 90일, 180일인데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밑에 행정심판 보시면은 논에 행정심판위원회, 그죠? 노조 그 밑에 박스인데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어디 정부 안에 있구나. 정부 안에 있구나.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절대 그냥 이런 거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어떤 학생들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 이거 딱딱 외우려고 그러는데 이거 외우면 떨어져요. 우리 진짜 외울 게 많은데 이런 거 쓸데는 외우면 안 돼. 내가 외우라는 거 외우면 돼. 자, 밑에 이제 그래서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론 있죠. 땅땅땅 내릴 거냐 그러니까 재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재결. 이런 표현도 익혀야 돼. 재결. 우리가 법원은 판결이라 그러잖아. 판결, 그지? 행정심판위원회 이걸 재결이라 그래. 재결. 그 재결, 판결. 재결은 법원에서 내린 결론이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재결 이런 말 씁니다. 그 재결 밑에 놓지, 그지? 재결의 유형과 효력 논다, 그죠? 이것도 여기서만 다 익히겠습니다. 각하 재결, 기각 재결, 인용 재결, 이런 게 사정 재결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은 간단하게 봅니다. 뭔가니까 각하란 말과 각하란 말, 기각이란 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인용, 사정이라, 그죠? 사정 재결 네 가지입니다. 각하란 말은 여러분, 이 각하란 말은 원래 이게 그때 찬다는 얘기야. 이게 각이라는 게 다리 각자거든. 다리 밑에서 그냥 그때 찬다는 얘기야. 아예 손 들어서 서류를 들어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찬다 이거지. 왜요? 이거는 뭔가 지금 이 준비가 안 된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행정심판이라 그러면은 90일이라든지 108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돼, 그지? 그래서
행정심판을 건데 한 2년, 3년 지나서, 그치? 막 제기하는 거야. 그러면 법원에서 이 심판이가 어떻게 한다고? 날짜를 딱 보았더니, 2010년도 사건을 지금 하네? 그럼 어떡합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뭐, 깎아. 그냥 끝. 아니면은 뭐, 구청장이 영업 정지시키는데,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이는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잘못 선택했잖아요. 그죠? 깎아. 예, 그런 각하는 그런 느낌이야. 예, 뭔가 지금 요건을 구비 못했다, 그죠? 이는 각하는 요건 자체가 구비 안 된 거야. 피고를 잘못 잡았다든지, 뭐 기간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기각은 뭔가니까 이거는 기간 안에 딱 했어. 그리고 피고도 잘 선택했어.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날짜를 또 보고 사실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좀 자꾸 그런데 내가 이거 자꾸 법원은 이러니 법원에 대한 국가기관을 좀 우습게 볼까? 판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판사들이나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 뭔가니까 판사들이 판결하기 되게 싫어요. 재판하기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뭘 하는 거니까 소송 같은 게 딱 들어오면 있잖아, 그지? 뭘 제일 먼저 보는 거니까 날짜를 먼저 보는 거야. 날짜. 각하시길 건너길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날짜 뭐 기간 같은 거 위반하면 있잖아, 싹 쾌지를 보는 거야. 제발 각하는 그런 거야, 그지? 각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각은 뭐야? 기각은 딱 했더니 날짜 각하시킬 것도 없는데 딱 다 요건을 구비하고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읽어봐야 돼. 읽어봤더니 어떠세요? 읽어봤더니 업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뭡니까? 구청장이 지금 일을 잘했다는 얘기잖아. 그게 기각이란 말은 뭔가니까 패소야, 패소. 패소가 뭡니까? 소송에서 졌다, 그죠? 원고 패소야, 원고 패소. 요 사람이 원고예요, 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다, 그죠? 기각이란 말은 원고 패소야, 원고. 원고가 소송에 졌다 이 말입니다. 인용은 이거는 원고가 이겼다, 원고가 이겼다. 원고 승소. 그럼 이게 말 뭐예요? 이 업주 말이 맞네. 구청장님 나쁜 놈이네. 이 말은 그죠? 그게 인용 재결입니다. 인용. 기각 인용. 자, 사정 재결 요거는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경우 하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사정이 있는 거야, 그때는 이런 예를 들어드린 것 같아요. 지난달에 이렇게 그 건물이 한 100층짜리 건물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100층짜리야. 건물 올라갔어. 막 올라가지고 막 축포 쏘고 난리야 지금. 그 잠실에 그 롯데타워 막 불꽃, 롯데타워 불꽃 쇼할 때 보면은 막 전체가 불 붙은 것 같아, 그지? 저 강북에서도 보이고 뭐 성남 분당 같은 데서 다 보여. 이거 여러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건물이 설립에서는 요 물적인 현황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뭔가 했으니까 건축 허가가 있어야 돼, 그죠? 건축 허가 먼저 얻고 나서 어떡합니까? 공사를 했겠지, 그지? 근데 건축 허가가 이거 뇌물 받아먹고 잘못 내리는 거야. 사실은 건축 허가 주면 안 돼. 근데 허가권자가 뇌물을 두둑히 받아먹고 건축 허가 내준 거야.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그 어떡합니까?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지, 그지? 취소한다, 그죠? 취소. 이거 허가 내주면 안 되는데 내주기 때문에 허가 취소야. 여러분, 건물이 서 있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건축 허가라고 하는 이 어떤 보호망이 있어야 돼. 근데 건축하는 보호망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없었잖아. 그 어떡합니까? 철거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건물 철거를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 철거할 수 있어, 이거 100층짜리 이거. 이제 막 지었잖아. 그럼 여러분 잠실 주공 잠실 5단지 앞에 그게 이거 폭파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식적 현실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요 건축 허가가 위법하지만은 이거 위법이라고 말하는 순간 난리고 안 돼. 그래서
그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뭐 이거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원고 패소야. 원고가 이게 기각과 똑같아요. 패소인데 사실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이거는 이걸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는 게 맞다, 그지? 근데 이거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 기각시키면서 그래서 이거 기각하면서 손해배상해줘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사정제길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각하, 기가, 그 각하 보시면 이런 청구 기간을 도과했다. 청구 기간을 도과했단 말은, 이 도과란 말은 여러분, 헛되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기간을, 다르게 말하면 기간을 지나쳤다 이 말입니다. 기간 도과. 그래서 심판 청구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그 말이고요. 기각은 뭡니까? 요건을 구비했으나 이유 없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써요. 이유 없다. 이유 없다 말은 네가 지금 너의 말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이유 없다. 3번 인용제기는 뭡니까? 요건도 구비하고 뭐 이유도 있다. 네 말이 맞다 그 말입니다. 이유 있다. 이유 없다. 이런 표현들. 이건 우리 법적인 표현들이니까 익혀야 돼요. 다음에 사정제기를 보세요. 심판 연구가 요건도 구비했고 이유도 있지만은 인용 제기를 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위반된다. 달리 말합니까? 인용 제기를 하는 순간 건물을 뽀개야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자, 그 정도 기억해 보시고요. 일단 그다음에 행정 요 내용은 우리 행정 소송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는 설명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행정 소송 넘겨 보세요. 넘겨보시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관계 나오죠. 관계에서 1번에 그게 박스 안을 보는 게 1번의 원칙입니다. 임의적 행정정치. 자, 이 임의적 행정심판 정치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정치다 말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행정심판부터 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을 한마디로 임의적 정치 이렇게 말합니다. 임의적 정치다. 이런 말은 이런 분에게 잘 물어보는 말은 아닙니다. 정치라는 게 이게 앞에 둔다는 이야기야. 행정심판을 앞에 두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적이다 그 말입니다. 됐고 다음 밑에 행정소송의 유형 보세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도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위에 있는 세 가지만 볼까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 똑같다 그지? 자, 행정심판이 봤더니 행정소송에 봤더니 똑같죠? 취소 소송, 무효등 확인 똑같아. 다음 마지막에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소송 이름 이름이 약간 다르. 이건 뭐 이유가 있는데 뭐 이유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이 부작이란 말이 뭡니까? 가만 아까 여기서는 허가를 신청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부작이야. 부작이란 말은 가만히 있는 거야. 부작이한 게 뭐라고? 위법하다. 그게 달리 말하면 뭔가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하라 이 말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약간 표현이 달라 그지? 이렇게. 됐습니다. 나면 다 똑같아. 근데 여러분 그런데 다시 취소송에서 한 줄짜리 하자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고 있는 게요. 자,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뭐만 있습니까? 위법성만 따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행정심판에서는 위법성 또는 부당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행정 이 어떤 처분이 위법한지만 따집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양가로 3번에 보세요. 재판의 대상에서 처분의 뭐만 따진다고? 뭐만 심판의 대상이다? 위법한지만 따진다. 아까 행정심판에서는 부당한지 여부도 따졌다. 그지? 요거는 범위가 좀 좁습니다. 그것만 다 하면 돼. 남 다 똑같아요. 소송 당사도 다 똑같습니다. 표현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안 보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여러분들 그 정도 보고 나머지 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어디 OX한 가볼까요, 여러분? 2번.
국가배상 책임 여러분 이게 고의 또는 과실이다. 그죠? 고의가 있던 과실이 있던 두 개 다 있는 걸 따지면 그래서 이걸 어떤 책임이라고 그랬습니까? 과실 책임 그랬다. 그죠? 3번 국가배상 책임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다. 그죠? 원칙입니다. 5번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는 당의 공무원한테 고의가 있든지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때는 구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중과실. 8번은 영조물을 책임은 무과실 책임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는 과실이 있는지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과실이 있든 없든 우리는 따지지 않고 그냥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 이렇게 말해야 돼요. 10번 국가배상은 두 개 다. 손실보상은 뭐만? 재산만. 15번 행정소송의 심판 대상은 처분의 위법성만이죠. 부당성은 아닙니다. 그 정도만 일단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넘어가서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좀 했어요. 여기 이제 그나마 조금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도 많고 뭐 제도 이게 제도 현행 우리 제도기 때문에 뭐 용어도 좀 외워야 돼요. 이거는 다 할 수 없어요. 법이라는 게 여러분 법은 이게 뭐 법 공부는 뭐 이런 거 뭐 머리 좋고 이거 아무 관계 없어. 이거는 그냥 엉덩이만 좀 무겁고 이렇게 앉아서 좀 익히면 돼요. 이거는 여러 번 보면은 다 익혀집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지금부터 이삭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좀 단편적인 법 제도를 몇 가지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26페이지 청소년 법적 지위와 권리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뭐 청소년 기본법, 보호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소년 보호법은 여러분 주로 이 청소년 보호법은 어떤 주로 그 옆에 놓은 옆에 뽑아난 이 청소년 보호법은 여러분 이 청소년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면은 그 아이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그 청소년을 유해 업소로부터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다, 그죠? 근데 요즘 우리 애들이 아니다, 그지? 애들이 이 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알고 업주를 골탕 먹입니다. 실제로. 그 뭐야? 어떤 그 편의점에 갔더니 사장님 그 편의점 점주가 있잖아. 되게 깐깐하게 뭐 담배 하나 살라 그러는데 그냥 팔만 되지. 뭐 줍는 거 좀 보여달라 그러고 안 팔고 막 그런 거야. 그럼 기분 나쁜 거야. 가서 나가니까 작전을 짜가지고 진짜 그 중에서 아주 맛이 얼굴이 좀 붉은 놈 있죠. 긁어보면 한 50대 같이 보인다. 아니 50대 같이 보이는 한 17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 놈이 또 가서 막 그냥 담배 주는 거야.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온전입니다. 가둬야 돼요. 일단은 그 업주는 애한테 일단은 뭐 잘못 알았지만 그지 팔았자는 거죠. 애들이 그걸 일종 고발이라 그러나 고발해가지고 그 업주를 골탕 먹여요. 그럼 이런 그 업주가 그때 맞게 되는 그 제재가 굉장히 세요. 돈도 뭐 한 1,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면 내놔야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혹시 여기 뭐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있나? 없겠지, 그죠? 어떤 요즘 애들 지금 애들 있어요, 가끔씩. 하여튼 이 법이 그 법이야. 이 청소년 법이 그 법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걸 암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수험생으로서 뭘 암기하는 거니까, 밑에 보시면은, 청소년 근로의 보호 보시면은, 밑에, 박스를, 그 박스를 만들어놨지. 이걸, 안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다는 말고, 몇 가지만 좀 익히면 됩니다. 일단은, 1번에 보시면은, 15세 미만자, 그 아이 나이가,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다 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러분, 이게 나이를 빨리 통일시켜야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 말할 때는 다 많습니다. 만 쓰는데 일반적인 말 때는 또 만을 안 쓰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은 지금 뭐 나이 먹는 그 감이 없겠지만 내 나이쯤 되면 있잖아. 내 나이를 기억을 안 해요. 가끔씩은 내가 몇 살이지 한참 일부러 떠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나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가끔씩 까먹어. 한 살 더 줄이고 싶어요. 그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몰라. 한 살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간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다 만입니다. 만이야.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이거 여기서 교재에서 나오는 모든 나이는 만이다. 만이야. 자, 만 15세 아이가 만 15세 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 돼요. 일 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원칙입니다. 15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13, 14세 아이들 중에는 가끔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 취직인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인허라는 게 허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취직을 해도 좋다라. 이건 이제 고용부 장관이 발표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그런 어린 아이도 취업이 가능하다. 그 정도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같은 데 뭐 사용자는, 이 사용자라는 게 누굽니까? 편의점 점주야. 사용자는 우리 보통 애들이 주로 뭐 하는 게 다 뭡니까? 편의점에 알바 뛰는 게 거의 다 대부분이다. 그지? 그런 것들,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알바 뛰는 그런 것들, 그지? 그때 사용자가 누구야? 그 편의점 또는 카페 사장이 사용자야. 그 사용자는 어떻게 되느냐? 연소자 증명서, 이 아이가 연소자라는 증명서랑 친권자의 동의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4번, 여기 이제 암기사항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규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입니다. 7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초과금지, 연장 근무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10시간. 요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두 번째, 5번에 보시면은, 근로조건을 여러분, 오케이, 뭐,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하고, 밑에 아래쪽에, 미승인데 또 두 번째 칸에 이것도 우리 앞에 민법할 때 다 했어요. 그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대리계약 체결을 못한다 그랬어요. 부모가. 그지? 그게 1번이야.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또 2번에, 그러나 임금 청구는 어떤 임금 청구는 부모의 대리다, 동의다 아무 필요 없다. 독자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2번이야. 이거는 다 암기사항들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가 주로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영역들이에요. 오케이. 오른쪽에 넘겨서 청소년 범죄 사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것도 내 박스에 정리 좀 해놨습니다. 요걸 조금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 요것만 암기하면 됩니다. 자, 이게요. 우리 아이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 사고를 쳤어. A가 사고를 쳤습니다. 뭐 폭행 또는 상해를 폭행이나 상해를 했습니다. 상해란 말은 상대방을 다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상해를 했는데 A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봤더니 얘가 9살일 수도 9살 그죠? 잡았는데 9살이야. 그 수도 그지? 요즘 뭐 9살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이 아이는 우리 이제 이게 A가 근데 B를 폭행. 그 가해자를 A를 잡았더니 이 아이가 몇 살이냐? 요 A가 9살이야. 예를 들어서 9살입니다. 그럼 요 정도 같으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 이제 이 사건은 항상 이렇게 있죠. 사건은 민사적인 문제가 있고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 그치? 민사적인 문제 뭡니까? 이거는 손해배상, 그죠? 이거는 손해배상 문제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고, 요거는 이제 처벌하는 거죠. 처벌하는 문제, 그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 요 A가 B를 폭행했는데, 요거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려면 우리 이미 공부했던 민법상 불법행위를 따져야 돼요. 따지고서 뭐 요건이 있다, 그지? 뭐 등록했다, 그지? 제일 마지막에 주로 뭐가 문제입니까? 책임, 능력이 있는가 문제인다, 그죠?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 민법에는 책임 능력이 있고 없고의 나이를 딱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데 보통 대충 우리가 그 사건을 쭉 분류를 해보면은 한 10살, 11살 이 정도를 보통 일반인 기준 삼아서 그보다 나이가 좀 많으면은 너는 책임 능력이 있다. 그럼 뭡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나이가 어리면은 손해배상 책임 능력이 없다. 한다, 그지? 그게 뭐였습니까? 책임 뭐라 했어? 무능대로, 그죠? 요때는 그럼 여러분 이 9살 이 아이는 일단 우리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책임에 있어서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A가 B를 흠씬 팼는데, 그래서 A가 막 심하게 다쳤어요. 다쳤는데 A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어요. 그럼 피해자는 가해자인 A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누구 찾아갔습니까? 상식적으로 누구 찾아가겠어? 부모. 그 부모 책임이 뭐라 해서? 감독자 책임.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되는 게 뭡니까? 감독자 책임으로서 부모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부모가 책임지는데 그 이유가 그 내용 표현이 뭐냐? 감독의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부모가 대신 책임지는 그런 구도, 그지? 여기 이제 민법 이야기야. 형법에는 뭐가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범죄가 성립돼야 될 거 아니야? 범죄, 그지? 그 범죄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성요건 해당성, 지난주에 위법성, 그지? 또 마지막에 뭐? 책임, 똑같이 책임 능력을 따진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나이를 규정해놨지. 몇 살이었습니까? 14세 미만은 14세 이상이 돼야 돼, 이상. 14세 이상은 책임 능력이 있고, 14세 만약에 미만이라면은 책임 무능력자야? 이거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책임 능력이 없어. 책임 무능력자, 그죠? 책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무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대신 범죄 책임지는 거 없어. 손해배상은 부모가 대신 지어야 되지만은, 이거는 형사 책임은 부모가 대신 깜빵이 갈 수는 없어요. 그냥 끝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소년, 그래서 이는 구조입니다. 이는 구조인데, 구세는 그런 사태야. 자, 그럼 여러분, 11살을 볼까, 11살. 11살 같으면 요잖아요. 14세가 안 됐으니까 똑같이 범죄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런 아이는 뭘 하냐? 요걸 우리가 이름하여 요 정도 된 아이를 촉법 소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 있잖아요. 10살 이상부터 14세 미만 아이들 있죠. 이 아이 가해자를 잡았는데 보니까 10살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를 우리가 이름하여 요 명칭이 중요합니다. 촉법 소년이라요. 촉법이 뭐야?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람을 패는 거는 법에 저촉되죠. 이 아이가 만약에 나이가 14살 이상이었다면은 그냥 범죄라고 말하지만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촉법이라는 말로 명칭을 바꾼 거야. 자, 그래서 일단 그거 보세요. 첫 번째 칸에 가해자가 10세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일체의 대상이요. 제재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칸에 가해자를 잡았는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때 이 아이들 어떻게 말한다고? 촉법소년 이렇게 말합니다. 명칭이 중요해요. 명칭. 이 촉법소년들 여러분 범죄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야? 얘네들은 그래 보호처분한 게 있어. 보호처분.
이제 보호 처분한 게 이 앞에 이제 보호란 말부터 그지? 이거는 뭔가니까 소년을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주로 이 보호 처분은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는 아이가 잡혔습니다. 나이 따져봤더니 뭐 12살이야. 가만. 부모 이거는 이 촉법 소년은 이거는 검사 관할이 아니고 이거는 경찰 관할입니다. 경찰이 그 부모한테 전화 띠거라. 지금 지금 그 귀댁 지금 애가 사고 쳤는데 애를 지금 팼는데 경찰서 오세요. 그럼 부모가 막 딸려오겠지. 그러면 있잖아. 네, 어떻게 좀 정리 잘 돌보세요. 이렇게 따끔하게 말하고 돌려보니 그런 것들도 보호 처분이에요. 이게 보호 처분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보호 처분이 가장 심한 게 뭔가니까 소년을 보내요. 소년을. 가장 약한 게 부모한테 한 소리하고 집에 보낸 게 그것도 보호 처분이에요. 그렇게 그런 정도의 대상은 우리가 촉법 소년은 이는 보호 처분은 될 수 있지만은 범죄는 안 돼요. 근데 아까 10살 미만일 때는 아예 보호 처분 같은 것도 없어. 당초. 그리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그 범인을 잡았는데 14세 이상. 자, 14세 이상입니다. 19세 미만이야. 이걸 우리가 이제 범죄 소년이라 그럽니다. 범죄 소년이야. 범죄 소년. 그럼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19세는 범죄 소년이야 아니야? 19세. 19세는 어른이야 아니야? 19세는 어른이잖아. 미성년자가 몇 살이야? 19세 미만. 그지? 19세는 헷갈리면 안 돼. 19세 미만이 그 미성년자고 범죄 소년이에요. 19세는 어른이야, 어른. 19세를 헷갈리면 안 돼. 하도 여기 공부할 때 있잖아. 19세, 19세 하니까 19세는 꼭 어린애 같으니까 아니야. 19세는 어른으로 봅니다. 19세 미만, 여기도 19세 미만이잖아, 미만. 그지? 얘는 이제 범죄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소년은 원칙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거는 범죄가 성립돼. 이거는 범죄가 성립 안 된다, 그지? 얘는 범죄가 성립돼요.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요? 어른들과 똑같이 처벌합니다. 형벌을 부과해야 돼. 그런데 아직 사실은 애잖아,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호 처분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잘 나와.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형벌도 이지만은 보호 처분도 가능하다. 왜? 아직 애니까. 그리고 거기 봐봐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 소년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검사 관할이고요. 그래서 소년법원에 보내가지고 보호 처분으로 넘길 수도 있고 형사법원에 넘어서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호 처분이라는 것 자체를 어디서 하느냐? 우리가 법원 중에는 여러분 소년법원이 있습니다. 소년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있어요. 가정법원. 여기서 얘네를 다룹니다. 이게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뭐 같은 내용.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오케이. 마지막에 여러분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이인데 이 밑에는 우범 소년은 뭔가니까 위에 세 가지는 어떤 사고를 친 경우야. 근데 밑에는 우범 소년은 말 그대로 우범이에요. 우범. 그냥 좀 걱정되는 아이들, 그죠? 혹시나 쟤들을 사고 치지 않을까? 아직 걱정되는 아이들, 우범 소년, 얘네는 보호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박스 밑에 그 그림은 좀 이따 잠시 끊고 들어갑시다.